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여러분, 혹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 며느리에 관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무능하다며 구박받던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집안이 망하기 직전 순간에 이 며느리가 꺼내든 것은 바로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왜 그 많은 돈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벌어진 반전은 무엇일까요? 정말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조선 인조 때 충청도 어느 고을에 제법 큰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작은 장사도 하며 살아온 집안이었지요. 이 집 맏아들이 장가를 들였는데 새로 시집 온 며느리는 다른 집 딸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말수가 적고 늘 혼자서만 지냈어요. 시집 첫날부터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 말을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생각했어요. 이 며느리는 무언가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자 집안 사람들은 며느리에 대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짓는 솜씨도 그저 그랬고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특별히 잘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내가 뭘 알겠느냐, 시집 와서 이런 식으로 지내면 어떻게 하느냐.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응이 시어머니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시아버지도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농사일을 도와달라고 해도 며느리는 서툴렀거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논밭일을 척척 해내는데 이 며느리는 뭘 시켜도 어설펐어요. 살림도 못하는 게 괜히 밥만 축 낸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며느리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마저도 며느리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집 친구들이 자랑하는 며느리 이야기를 들을 때면 부러웠거든요. 우리 집 마누라는 농사일도 잘하고 음식 솜씨도 뛰어나다더라. 우리 며느리는 바느질을 정말 잘해서 돈도 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가을이 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말수가 적어졌고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식사 시간에도 혼자서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집 며느리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집 며느리 좀 이상하더라. 말도 잘 안 하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냥 무능한 것 아닐까? 이런 소문들이 며느리의 귀에도 들어왔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히 지냈습니다. 겨울이 오자 며느리에 대한 구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는 모든 일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겨울에 집신도 삶고 바구니도 만드는데 너는 손재주가 하나도 없구나. 며느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견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는 홀로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자신이 이 집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시집 온 몸, 어떻게 할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며느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집 오기 전 친정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은화가 가득 담긴 작은 항아리였어요.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는 젊은 시절 장사를 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시집 갈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화를 몰래 주면서 말했었지요. 이것은 정말 어려울 때만 쓰거라. 평소에는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말고
그래서 며느리는 그 은화를 방 구석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꺼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살면서 언젠가는 가족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박은 더 심해졌고 며느리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이듬해 봄이 왔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며느리는 농사일을 도우려고 했지만 서툴렀고 그럴 때마다 핀잔을 들어야 했어요. 그런 걸로는 농사가 안 된다. 옆집 며느리를 좀 배워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며느리는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더욱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논일, 밭일이 바쁜 시기였거든요. 며느리도 열심히 했지만 다른 사람들만큼 능숙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 농사 망친다. 정말 답답하다. 며느리는 더욱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수가 계속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가족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에서도 이 집 며느리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다른 부녀자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정말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더라. 시집 와서 그렇게 지내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조용하기는 하던데 말썽은 안 부리니까. 며느리는 이런 소문들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신도 잘하고 싶었지만 모든 게 서툴렀거든요. 가을 추수철이 되자 정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농사가 예상보다 잘 안 되었던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가뭄이 들거나 해서 수확량이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올해는 정말 큰일이다. 세금도 내야 하고 빚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년 전에 빌린 돈에 이자가 불어나서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채권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모두 가져가겠소. 이 말을 듣고 온 가족이 절망에 빠졌어요. 대대로 살아온 집과 땅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야 한단 말이냐? 남편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친척들한테 빌려볼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형편이 어려울 텐데 온 가족이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빌릴 곳도 없고 팔 것도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비록 자신을 구박했지만 이제는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족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며느리에게 화를 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 운이 다 빠진 것 같다. 이런 말까지 듣게 되자 며느리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채권자는 매일 찾아와서 돈을 독촉했고 이웃들도 이 집 사정을 다 알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집 정말 망하는구나.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지.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었고 서로를 원망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순간 며느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며느리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구석에 숨겨둔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비밀을 이제 공개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항아리 안에는 은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평생 모아둔 돈의 일부였지요. 그 액수는 이 집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 많았어요. 며느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나설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과연 가족들이 자신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까지 무능하다고 구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며느리는 마음을 다잡고
항아리를 안고 대청마루로 나아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한숨만 쉬고 있는 그곳으로 말이에요. 이제 정말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은화가 든 항아리를 양손으로 꼭 안고 대청마루로 걸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한숨만 쉬고 있는 그 자리로 말이에요. 가족들은 며느리가 무언가를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게 뭐냐? 시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며느리는 조용히 항아리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온 가족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항아리 안에서 은화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가득가득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어디서 난 돈이냐? 며느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온 가족이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무능하다고 구박했던 며느리에게 이런 재산이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 돈으로 빚을 모두 갚고 집과 땅도 지키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은화를 한 개씩 집어들며 확인해 봤어요. 정말 진짜 은화였고 그 양도 엄청났습니다. 이런 재산을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느냐? 며느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정말 어려울 때만 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무시하고 구박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바로 채권자에게 가서 빚을 모두 갚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이 집안의 살림을 맡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족들은 더욱 놀랐어요. 그동안 조용하고 소극적이었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당당해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며느리는 은화 자루를 들고 채권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빚을 모두 깔끔하게 갚아버렸어요. 채권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이런 큰 돈을 구하셨소? 며느리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집안의 능력입니다. 그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망할 뻔했던 집이 하루 만에 모든 빚을 갚았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며느리는 남은 돈으로 마을에 있는 좋은 논 몇 마지기를 사들였거든요. 그것도 현금으로 바로 결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저 집 며느리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 돈이 어디 있었던 거야?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 이제 이 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들인 땅들이 모두 기름진 곳이어서 앞으로 농사도 잘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는 며느리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조용하고 소극적이었던 며느리가 갑자기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며느리는 새로 산 땅의 관리부터 집안 살림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농사철이 되자 어떤 작물을 심을지, 언제 심을지, 어떻게 관리할지 모든 걸 꼼꼼하게 계획했어요. 시아버지는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느냐?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이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며느리의 의견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체계적이고 꼼꼼했어요. 그동안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궁금했습니다. 며느리가 설명했어요. 저는 원래 이런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친정에서도 아버지의 일을 많이 도왔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기회가 없었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가족들은 이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며느리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작정 구박만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알게 된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며느리의 장사 솜씨였습니다. 며느리는 농사로 나온 곡식들을 그냥 팔지 않고 가공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쌀로 떡을 만들어 팔고,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팔고, 고추로 고춧가루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렇게 하니 수입이 몇 배로 늘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정말 대단하다. 장사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우리도 저렇게 해봐야겠네. 6개월이 지나자 이 집은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 되었어요. 며느리의 능력 덕분이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재산이 처음에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친정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땅과 가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곳에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단순히 돈 좀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큰 부자였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며느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뭘 해도 무시하고 구박만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재산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말을 듣고 가족들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내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해봐요.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도 내 능력을 몰라봤어.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서로를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1년이 지나자 이 집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며느리의 능력 덕분에 재산은 몇 배로 불어났고 가족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집안에 인정받는 안주인이 되었어요. 중요한 결정은 모두 며느리와 상의해서 내렸고 며느리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완전히 달라진 시선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네.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며느리는 마을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도 조언을 구하러 왔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곤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정말 대견하다. 우리 집안의 복이야. 며느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예요. 몇 년이 흐른 후 이 집은 마을을 넘어서 고을에서도 유명한 부잣집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뛰어난 경영, 능력 덕분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변화는 가족들 사이의 관계였어요. 이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거든요. 며느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며느리들에게 조언해주곤 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주는 때가 올 거예요. 참을 때와 나설 때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세요. 마을의 다른 시어머니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반성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며느리에게도 숨겨진 능력이 있을지 몰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어.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고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반전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요. 구박받던 며느리가 사실은 집안을 구한 은인이었다니.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구나.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관아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원님이 직접 이 집을 방문해서 며느리를 만나보기도 했어요. 정말 훌륭한 부인이시오.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을 마을에서 모시고 있으니 우리 고을의 자랑이요. 며느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영향력은 계속 커져갔어요. 마을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하게 되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다른 며느리들이 시집살이로 고생할 때 조언해주고 도움을 주는 일을 자주 했어요. 어떤 며느리가 찾아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는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어요. 먼저 자신의 장점을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적절한 때에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또 다른 며느리는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항상 구박만 받아요. 그런 며느리에게도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누구에게나 숨겨진 재능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이런 조언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도 며느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며느리는 정기적으로 부녀자들을 위한 모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림 노하우도 공유하고 가족 관계에 대한 조언도 해주었어요. 이 모임은 점점 커져서 고을의 유명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관아에서도 이런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년 후 며느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후세에 교훈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나 첫인상만으로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정한 모습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참을 줄 알아야 하지만 나설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글은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동반자로 여기려는 노력들이 늘어났어요. 며느리의 집안도 계속 번영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작한 여러 사업들이 모두 성공해서 재산이 더욱 불어났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돈을 혼자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공공시설을 만드는 데에도 기부했습니다. 마을에 다리를 놓고 우물을 파고 서당을 세우는 일들을 후원했어요. 덕분에 마을 전체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에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며느리는 이런 칭찬을 들어도 겸손했어요. 제가 받은 것들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시간이 더 흘러서 며느리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며느리를 맡게 되었어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대할 때 며느리는 자신의 경험을 생각했습니다.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충분히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새 며느리야, 너무 긴장하지 마라. 천천히 적응해 나가면 된다. 무엇이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거라. 이런 따뜻한 대접을 받은 새 며느리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다른 집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시어머니는 정말 드물다고 해요.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거든. 그때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있어. 새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니까 진가가 드러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집안은 대대로 화목하고 번영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계속 전해주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숨겨진 능력은 기회가 있을 때 빛을 발한다.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교훈들이 마을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평가할 때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닐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때가 올 거예요. 세 번째로 가족 간의 갈등도 이해와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산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로 과거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훈들이 조선시대 한 며느리의 놀라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구박받던 며느리가 감춰둔 재산으로 집안을 구하고 나아가 마을 전체를 발전시킨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감동적인 여정.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 며느리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고 때가 되면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봅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모습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입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받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봅시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이 이야기 속 며느리처럼 아름다운 반전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조선시대 며느리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교훈이 담긴 옛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